들어가기 전 이 아이 진짜 천재다. 노래 들으면서 눈물 났어요. 엄마 보고 싶을 때 노래 부른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 노래 듣고 우시더라고요.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서도 예솔이 보면 가슴이 아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 노래를 부르는 게 마음이 그만큼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맞아. 저 아이 눈빛 보면 알아. 슬픔이 가득해. 진주의 한 경로당에서도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예솔이한테 힘이 되어줘야지. 그래. 우리가 예솔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자. 트롯 감성 천재 소녀의 꿈 모녀 기타. 일부 천재 소녀의 노래.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화면에는 8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아이는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개 낀 용두사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어머나, 저 어린 게 어쩜 저렇게 애절하게 부를까? 맞아요. 듣다 보니 눈물이 나네요. 그날 이후 그 경로당에서는 매일같이 그 아이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예솔. 오늘은 여러분께 이 작은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노래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우지 못했던 한 소녀의 성장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솔이가 5살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은 연립주택, 저녁 시간. 할아버지 박재호 씨는 작은 거실에서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옛날 유행가, 트로트, 할아버지의 청춘이 담긴 노래들이었습니다. 5살 예솔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솔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노래 들으면서 풍류를 즐겼단다. 풍류가 뭐예요, 할아버지? 풍류라는 건 말이지.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자연을 즐기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놀기만 했어. 한량이라고 했지. 할머니 최은순 씨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여보, 그때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예솔이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마세요. 아이고 할멈,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때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한량으로 살았을걸. 그러게요.
제가 당신을 만나서 사람 만들었죠. 두 분은 마주보며 웃으셨습니다. 예솔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따라 예솔이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5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음정이 정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예솔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예솔아, 할머니 보고 한 번만 더 불러볼래? 예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이 아이, 알아요, 할멈. 나도 느꼈어요. 이 아이한테 재능이 있어요. 할머니 최은순 씨는 젊었을 때 국악을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소리꾼이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과 주변 환경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장에서 식당을 하시며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녀에게서 자신이 꽃 피우지 못한 재능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게 있잖아요. 기초부터 제가 가르칠게요. 그리고 동현이한테도 얘기해 봐야겠어요. 박동현, 박예솔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박동현 씨는 36살, 한때 가수를 꿈꿨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택배 배달, 대리운전, 길거리 푸드트럭,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미애 씨 역시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꿈을 쫓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댁 생활에 대한 불만, 서로 다른 방향. 결국 부부는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예솔이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이혼 후 예솔이는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미애 씨는 가끔 예솔이를 보러 왔지만 점점 그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학원을 다니고 공연을 쫓아다니느라 바빴던 겁니다. 예솔이는 유치원 학예회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은 모두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온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솔이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도 택배 일을 잠시 쉬고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솔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예솔이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선생님이 골라준 동요였습니다. 하지만
예솔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객석의 엄마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예솔이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예솔아, 정말 잘했어. 우리 손녀 최고야.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솔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솔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빠 동현 씨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문 앞에 섰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동현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택배를 배달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현 씨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동현아, 나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 예솔이 말이야. 노래에 재능이 있어. 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 아,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면 그냥 재능이 아니야. 진짜 천재야. 제대로 가르치면 정말 큰 가수가 될 수 있어. 동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가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에게서 그 꿈을 보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내 어머니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그걸로 예솔이 교육시키자. 아버지, 그 돈은 두 분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고 뭐고 손녀 교육이 먼저지. 그리고 동현아, 너도 예솔이 보컬 트레이닝 시켜줘.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 동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솔이 제대로 키워보자. 그 아이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자. 그날부터 박예솔의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솔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국악 기초를 가르치셨고 아빠는 저녁마다 보컬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예솔아, 호흡이 중요해. 배로 숨을 쉬는 거야. 이렇게 동현 씨는 딸에게 복식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아빠,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이제 이 음을 길게 뽑아봐. 아, 아. 예솔이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예솔이 소리 좀 봐라. 점점 좋아지네. 어머니, 이 아이 정말 천재예요. 한번 가르쳐주면 바로 습득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지. 나도 내일부터 판소리 기초 가르칠 거야. 그렇게 예솔이의 하루는 빡빡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을 가고 오후에 돌아오면 할머니께 국악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아빠와 트로트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솔이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좋았으니까요. 노래를 부를 때만은 엄마 생각이 조금 덜 났으니까요.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동현 씨는 예솔이를 처음으로 동네 노래대회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었습니다. 중년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사이에 7살짜리 꼬마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애가 뭐하러 나왔대? 귀엽네. 그냥 재롱 부리려고 나온 거 아닐까? 하지만 예솔이가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솔이는 한복을 곧게 차려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시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른도 표현하기 힘든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곡은 두 여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옛사랑을 지우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바보처럼 사랑 속에 빠졌나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저 어린 게 어쩜 저렇게 부르지. 진짜 천재 아니야? 눈물 나네, 진짜.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대상이었습니다. 예솔이는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무대로 달려와 예솔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솔아, 정말 잘했어. 우리 손녀 최고야. 하지만 예솔이의 눈은 객석을 향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예솔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예솔이는 각종 노래 대회에서 상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대회, 구단위 대회, 시단위 대회, 나가는 대회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솔이를 트로트 천재 감성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을 때마다 예솔이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솔이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솔이는 거실에서 아빠와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솔아. 익숙한 목소리. 예솔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미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예솔이는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예솔아, 보고 싶었어. 미애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동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응. 예솔이 보고 싶어서 들어와요. 어머니, 아버지도 계세요.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애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도 차라도 한 잔 해라.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예솔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노래 대회에서 계속 상 탔어. 대상도 받고. 그래, 우리 예솔이 정말 대단하네.
엄마, 내 노래 들어볼래? 아빠랑 연습한 거 있어. 그래, 들려줘. 예솔이는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미애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예솔아, 정말 잘한다. 엄마보다 훨씬 잘해. 엄마도 가수 됐어? 응,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언제 또 와? 미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애 씨는 동현 씨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솔이 정말 잘 크고 있네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예솔이는 내 딸이니까. 저 가끔 예솔이 보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예솔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 하지만 너무 자주 오면 예솔이 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동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아. 예솔이가 엄마 보고 나면 며칠 동안 힘들어해.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그날 이후 미애 씨는 2달에 한 번씩 예솔이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남 후에 예솔이는 며칠 동안 우울해했습니다. 노래 연습도 집중하지 못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예솔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아니에요, 할머니. 배 안 고파요. 예솔아, 엄마 보고 싶니? 예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왜 나랑 안 살아요?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는 예솔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솔아, 엄마도 사정이 있단다. 엄마도 예솔이를 많이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갈라선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솔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예솔이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예솔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제는 전국 단위 대회에도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예솔이가 아직 어린데.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무대를 경험하면 예솔이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솔이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예솔이 의사가 중요하지. 예솔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예솔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텔레비전에 나가서 노래 불러볼래? 예솔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텔레비전에요? 응. 전국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예솔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 그럼 엄마도 볼 수 있어요? 동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응, 엄마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갈래요.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예솔이는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큰 무대였습니다. 조명도 화려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 있었습니다. 예솔이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집중했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찔레꽃, 이미자의 모정을 불렀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솔이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 안에는 한 평생을 산 사람의 가슴 절절함이 빼곡히 배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예솔 양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예솔이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엄마 보고 싶을 때 노래 불러요. 그러면 조금 덜 슬퍼요.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솔 양 합격입니다. 그날 방송이 나간 후 예솔이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예솔이의 영상이 수백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댓글은 폭주했습니다. 이 아이 진짜 천재다. 노래 들으면서 눈물 났어요. 엄마 보고 싶을 때 노래 부른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 노래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국의 경로당마다 예솔이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솔이를 우리 국민 손녀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저 어린 게 얼마나 착한지 몰라. 눈빛만 봐도 알아. 맞아. 저런 아이가 우리 손녀였으면 노래도 노래지만 마음이 곱더라고. 예솔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어르신들이 예솔이를 응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 출연 이후 예솔이에게는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지 묶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솔아, 또 편지가 왔단다. 진짜요? 와. 예솔이는 편지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예솔아, 할머니는 부산에 사는 78살 할머니란다. 우연히 TV에서 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났어. 할머니도 어렸을 때 엄마와 일찍 헤어졌단다. 내 노래를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더구나. 힘내렴.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예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 편지. 예솔 양 대구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82살이에요. 젊었을 때 트로트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좋은 노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예솔 양 노래를 듣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뻘 되는 예솔 양이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할머니께서 옆에서 같이 읽으시다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예솔아 봐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머니, 저 왜 눈물이 나지?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예솔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세 번째 편지는 더 특별했습니다. 예솔아, 나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할머니야.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두 예솔이 팬이 되셨단다. 다음에 서울에 오면 우리 경로당에 한번 놀러 오렴. 할머니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예솔이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갈 수 있어요? 동현 씨는 편지를 읽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시간 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예솔이는 전국의 경로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없는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예솔이가 도착하자 경로당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솔이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반겼습니다. 어머나, 예솔이가 정말 왔네. TV에서 보던 그 아이가 진짜로 왔어. 예솔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가 안아볼게. 예솔이는 할머니들께 안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예솔이의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예솔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했어.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솔이 참 예의도 바르네. 노래 한 곡만 불러줄 수 있니? 네. 예솔이는 마이크도 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낯선 타국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 한 분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예솔이를 꼭 안았습니다. 예솔아, 고맙다. 할머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단다. 예솔이의 노래를 듣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한없이 울게 되는구나. 고마워, 예솔아.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솔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주니 말이야. 예솔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따뜻한 사랑이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예솔이는 더욱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슬펐지만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솔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솔이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예솔이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예솔이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예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엄마다. 화면에 엄마 이미애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것이었습니다. 동현 씨도 TV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애 씨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예솔이는 눈을 떼지 못하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가수가 됐네. 할머니께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게, 미애가 꿈을 이뤘구나. 할머니, 엄마 멋있어요. 그래, 멋있네. 하지만 예솔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성공한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엄마는 가수가 되기 위해 나를 떠난 거구나. 그날 밤 예솔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미애 씨가 예솔이를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와 함께였습니다. 엄마의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화려했습니다. 예솔아, 미애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TV에서 봤어. 엄마 가수 됐어? 응, 그래. 엄마 드디어 가수가 됐어.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예솔아. 너도 TV에 많이 나오더라. 엄마가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애 씨는 바빴고 매니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선생님, 슬슬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미애 씨는 예솔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솔아, 엄마 가봐야 해. 다음에 또 올게. 엄마, 언제 와요? 스케줄 보고 연락할게. 엄마, 나랑 같이 못 살아요? 미애 씨는 멈칫했습니다. 예솔아, 엄마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엄마는 노래가 나보다 더 중요해요? 미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솔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애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이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동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예솔이는 제가 잘 돌볼게. 동현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는 거니까. 미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미애 씨의 방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가수로서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예솔이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솔이가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빠 동현 씨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동현 씨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동현아, 너 혼자 살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게 보여. 예솔이도 크고 있고,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게 어떠냐?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예솔이만 잘 키우면 돼요. 동현아, 내 인생도 중요해. 예솔이도 곧 사춘기야. 여자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동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솔이 때문에 재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동현 씨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현 씨는 택배 배달 중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는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현 씨가 지갑을 주워 건넸습니다.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혹시 예솔이 아버지시죠? 동현 씨는 놀랐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예솔이 팬이세요. 사진으로 뵈서 알아봤어요. 저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솔이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예솔이 영상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예솔이 이야기도 듣고 싶고, 동현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서연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결혼한 적은 없었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솔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픈가 봐요.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라고. 동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솔이 엄마는 살아계세요. 그냥 각자 길을 가기로 한 거죠.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예솔이만 잘 크면 돼요. 예솔이 정말 착한 아이 같더라고요. 노래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참 곱다는 게 느껴져요. 동현 씨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현 씨와 서연 씨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2부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현 씨의 힘든 상황을 이해했고 예솔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동현 씨는 서연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가 좋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동현 씨. 하지만 제게는 예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가정사도 있고요.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예솔이를 좋아해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솔이를 만나보시겠어요? 네, 만나고 싶어요. 동현 씨는 조심스럽게 예솔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솔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아빠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예솔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자요? 응. 아빠, 엄마 있잖아요. 예솔아, 엄마는 이제 아빠랑 안 살잖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예솔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현 씨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예솔아, 아빠 말 좀 들어봐.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싫어요.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예솔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동현 씨 옆에 앉으셨습니다.
동현아, 예솔이한테 시간을 좀 줘라. 아직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해라. 예솔이 마음이 중요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솔이는 아빠와 제대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솔이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예솔아,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할아버지, 예솔아, 내 아빠 힘든 거 알지? 아빠는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 자기 꿈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오직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저도 알아요. 그런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났어.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니? 예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엄마가 좋아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예솔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솔아, 엄마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어. 엄마도 가수로 성공했잖아. 엄마도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하지만 예솔아, 한 번만 만나보자.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응? 예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동현 씨는 예솔이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솔아, 인사해. 예솔이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서연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솔아, 반가워. 나는 강서연이라고 해. 선생님이야. 예솔아, 나 너 노래 정말 좋아해. 우리 엄마도 예솔이 팬이셔. 예솔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예솔이 주려고 준비했어. 받아줄래? 예솔이는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솔아, 요즘 어떤 노래 연습해?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 그 노래 좋아. 선생님도 그 노래 좋아해. 혹시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 예솔이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선생님, 반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정말요? 응, 우리 반 아이들도 예솔이 팬이 많아. 예솔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만남은 짧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예솔아, 서연 선생님 어땠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 하지만 아빠, 저는 여전히 엄마가 좋아요. 알아, 예솔아. 아빠도 알아. 동현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솔이는 서연 씨를 두세 번 더 만났습니다. 서연 씨는 예솔이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예솔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애 씨? 예솔이의 엄마 이미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예솔이 있어?
응, 있어. 들어와. 미애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솔이는 깜짝 놀라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예솔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녁을 더 준비하셨습니다. 미애야, 밥 먹고 가거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미애 씨가 말했습니다. 예솔아, 나 다음 주에 큰 공연 있어. 올 수 있어? 정말요? 나 가고 싶어요. 그래, 꼭 와. 엄마가 표 줄게. 동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솔이 그날 스케줄 있는데 스케줄 조정할 수 있잖아. 엄마 공연인데 동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미애 씨는 예솔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솔아, 엄마 요즘 바빴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 가수니까. 고마워, 예솔아.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한 가수 될게. 그럼 예솔이도 자랑스럽지? 네, 엄마. 미애 씨는 예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예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여자친구 있대. 미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응, 서연 선생님이라는 분이야. 착한 분이야. 미애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솔아, 너는 그분 좋아? 나쁘진 않아. 그런데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미애 씨는 예솔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예솔이가 제일 좋아. 그날 밤 미애 씨는 동현 씨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현 씨, 재혼하려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요. 예솔이는요? 예솔이는 괜찮대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미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복잡하네요. 왜 예솔이한테 다른 엄마가 생긴다는 게 제가 이혼을 선택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동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애 씨도 당신 인생 사세요. 나도 내 인생 살고요. 중요한 건 예솔이가 행복한 거 아닐까요? 미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솔이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미애 씨의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솔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와 함께 공연장에 갔습니다. 큰 공연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미애 씨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솔이는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애 씨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솔이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공연 중간 미애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있습니다.
제 딸 예솔이가 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예솔이를 비췄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솔아,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를래? 예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올라와,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예솔이를 격려하셨습니다. 예솔아, 가봐라. 엄마랑 함께 부르는 거야. 예솔이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엄마와 딸이 무대에서 마주 섰습니다. 미애 씨가 예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부르자.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미자의 모녀기타였습니다. 엄마의 성숙한 목소리와 딸의 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애 씨는 예솔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예솔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무대 위에서 엄마와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공연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딸 가수의 듀엣.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솔이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곧 헤어져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새 여자친구 서연 씨 생각도 났습니다. 10살 소녀에게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예솔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고 엄마는 가수로 성공했지만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 아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 사람들, 특히 시니어 팬들은 예솔이의 상황을 알고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게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는 바쁘다고 못 만나고 아빠는 새 여자 만나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예솔이 엄마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줄 텐데.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서도 예솔이 보면 가슴이 아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 노래를 부르는 게 마음이 그만큼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맞아. 저 아이 눈빛 보면 알아. 슬픔이 가득해. 진주의 한 경로당에서도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예솔이한테 힘이 되어줘야지. 그래. 우리가 예솔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자. 그렇게 전국의 시니어 팬들은 감성 천재 예솔이 사랑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경로당마다 예솔이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솔이를 응원하는 편지를 쓰고 공연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예솔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장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예솔이가 무대에 오르자 할머니 한 분이 큰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예솔아, 할머니가 사랑한다.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 손수 만든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손녀 예솔이 파이팅! 예솔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다니. 예솔이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요. 객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예솔아, 우리가 있다. 외롭지 마. 그래, 우리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다. 예솔이는 울먹이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타국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그날 예솔이의 노래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겼습니다. 감사함, 외로움, 슬픔, 그리고 사랑. 객석의 어르신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예솔이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예솔이를 꼭 안았습니다. 예솔아,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힘들 때는 할머니 생각해. 우리가 늘 응원한단다. 또 다른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을 한 장씩 꺼내 습니다. 예솔아, 이거 용돈이야. 할아버지가 예솔이 주려고 모은 돈인데 맛있는 거 사 먹어. 동현 씨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우리 손녀한테 주는 건데 왜 못 받아? 받아. 예솔이는 그 따뜻한 마음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예솔이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엄마와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전국의 수천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 사랑이 예솔이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예솔이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빠 동현 씨와 서연 씨는 2년째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예솔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솔이는 아빠를 따라 서연 씨 집에 갔습니다. 서연 씨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어머, 예솔이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서연 씨 어머니는 예솔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솔아,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었어. 먹어볼래? 네, 할머니. 식탁에는 떡볶이, 튀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는 예솔이 옆에 앉아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예솔이 살 좀 쪄야 해.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다음에 더 맛있는 것도 해줄게. 식사 후 서연 씨는 예솔이에게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예솔아, 이거 봐. 언니가 예솔이 위에 준비한 거야. 책상 위에는 예솔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CD와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제가 찾던 악보예요. 응, 언니가 구하느라 고생했어. 예솔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솔이는 서연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 서연 씨는 놀랐습니다. 예솔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언니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응, 예솔아. 언니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게. 그날 이후 예솔이는 서연 씨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니라 언니.
서연 씨도 그게 편했습니다. 예솔이의 엄마가 되려 하지 않고 좋은 언니가 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솔이는 서연 씨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하고 노래 연습도 같이 하고 가끔은 쇼핑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예솔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친엄마 미애 씨가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는 좋았지만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솔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엄마도 좋고 서연 언니도 좋은데 예솔이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애 씨는 이제 정상급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예솔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예솔이를 몰래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미애 씨와 예솔이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솔아, 요즘 어때? 학교 생활은? 좋아요, 엄마. 친구들도 잘 지내고. 서연. 그분이랑은? 서연 언니요? 좋아요. 착하고 저한테 잘해줘요. 미애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근데 엄마는 언제 나랑 같이 살 거예요? 미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솔아, 엄마가, 알아요, 엄마. 엄마는 바쁘니까, 가수니까. 미안해, 예솔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하지만 예솔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애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예솔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가수인 게 자랑스러워요. 예솔아. 두 사람은 한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만남 후 미애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꿈을 좇느라 딸을 희생시킨 것은 아닌지, 가수로서의 성공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예솔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기회가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기획사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솔 양 축하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예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어머니 이미애 씨를 모시고 싶은데요. 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미애 씨가 출연하신다고요? 네, 이미 동의하셨습니다. 모녀 듀엣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예솔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무대에서요? 네, 예솔 양.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 우리 예솔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예솔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부터 예솔이는 콘서트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아빠 동현 씨도 딸의 보컬 트레이닝에 힘을 쏟았습니다.
서연 씨도 도와주었습니다. 의상 선택, 무대 매너, 모든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솔이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예솔아, 이 부분은 좀 더 감정을 실어서 불러봐. 네, 아빠. 예솔이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예솔아, 정말 잘한다. 고마워요, 언니. 동현 씨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솔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감 가져. 네, 아빠. 한편 미애 씨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무대. 그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애 씨는 혼자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예솔 양과의 리허설 일정 잡혔습니다. 그래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알겠어요. 매니저가 나가고 미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솔아,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못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 무대만큼은 최고로 만들어줄게. 드디어 콘서트 날이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5,000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팬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예솔이 큰 무대를 보는구나. 그러게. 나 이거 보려고 부산에서 KTX를 타고 왔어. 나는 대구에서 왔어. 우리 손녀 같은 예솔이 꼭 봐야지. 객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예솔이는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서연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솔아, 떨리니? 네, 아빠. 조금요. 할아버지께서 예솔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솔아,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믿는다. 할머니도 예솔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최고야. 자신감 가져. 서연 씨가 예솔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예솔아, 언니가 봤을 때 내가 제일 멋있어. 무대에서 즐겨. 고마워요, 언니. 그때 문이 열리고 미애 씨가 들어왔습니다. 예솔아, 엄마. 예솔이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애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예솔아, 준비됐어? 네, 엄마. 떨리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미애 씨는 동현 씨와 서연 씨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솔이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현 씨가 답했습니다. 우리 딸인데요. 서연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솔이가 저한테도 큰 선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어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앙금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예솔이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예솔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3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예솔아, 우리 손녀, 사랑해. 예솔이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반전 소녀 박예솔입니다. 다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떨리고 또 기쁩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솔이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깊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를 손녀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예솔이는 한 곡 한 곡 정성껏 불렀습니다. 모녀기타, 두여인, 아버지의 강, 이미자의 모정, 모두 시니어 세대가 사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솔이는 그 노래들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빠에 대한 감사함,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서연 언니와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전국의 팬들에 대한 고마움. 객석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솔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 엄마 이미애 씨입니다. 미애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무대에서 마주 섰습니다. 미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솔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가, 좋은 엄마가 못 돼서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내 꿈만 좇아서 미안해. 미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솔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솔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예솔아, 엄마, 저는 엄마가 가수가 된 게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꿈을 이룬 거잖아요. 미애 씨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껴안았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예솔아, 엄마를 용서해줘.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도 외쳤습니다. 미애 씨도 고생 많았어. 두 분 다 행복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울음을 그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같이 부를까? 네, 엄마.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엄마와 딸, 예솔이가 직접 가사를 쓴 노래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도 외로웠다는 걸. 미애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딸아, 미안했어. 엄마가 곁에 없어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도 너를 그리워했어.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 엄마와 딸 영원히.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보던 동현 씨와 서연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솔이가 정말 성장했네요. 동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이 어느새 이렇게 컸네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솔이는 이제 어른이야. 마음도 성숙해졌어.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럽다. 예솔이가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3명의 엄마가 있거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이미의 엄마예요. 엄마 사랑해요. 미애 씨가 예솔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객석에서 할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세 번째 엄마는 서연 언니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언니는 저에게 진짜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백스테이지에서 서연 씨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도 저의 가족이에요. 저를 손녀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할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3,000명의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예솔아 사랑해. 우리 손녀. 예솔아 파이팅. 그날 콘서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모녀의 감동 무대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솔이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3년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예솔이는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동현 씨와 서연 씨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예솔이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서연 씨는 법적으로 예솔이의 새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언니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 가장 편한 관계였으니까요. 예솔아, 밥 더 먹어. 아빠, 충분해요. 서연 언니가 만든 건데 많이 먹어야지. 네, 잘 먹었어요. 언니 맛있었어요. 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솔아, 다음 주 콘서트 표 구했니? 할아버지도 가려고. 네, 할아버지. 당연히 준비했죠. 할머니께서도 기대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어떤 노래 부를 거야? 비밀이에요, 할머니. 무대에서 보세요.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 후 예솔이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애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솔아, 다음 주 콘서트 꼭 갈게. 엄마가 응원할게. 사랑해. 예솔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무대에서 봐요.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애 씨는 여전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예솔이를 만날 시간은 꼭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모녀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솔이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어떤 형태의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솔이에게는 친엄마도 있고 새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만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예솔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솔이의 단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3만 명 규모의 체조 경기장이었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은 것은 시니어 팬들이었습니다. 예솔이는 분장을 마치고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 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미애 씨도 와 있었습니다. 예솔아, 준비됐어? 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준비됐어요. 미애 씨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솔아,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서연 씨가 예솔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예솔아, 언니 믿어. 넌 최고야. 고마워요, 언니. 할아버지께서 예솔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손녀, 당당하게 해라. 할머니께서도 예솔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솔아, 할머니가 늘 자랑스럽다. 예솔이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족이었지만 모두 예솔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예솔이. 3만 명의 관객이 환호했습니다. 예솔이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솔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어릴 때부터 사랑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박예솔, 박예솔, 박예솔 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많이 외로웠어요. 엄마와 떨어져 살아서 슬펐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예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위해 부르겠습니다. 예솔이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있어서입니다. 외로운 밤에도 슬픈 날에도 당신이 있어서 나는 웃을 수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여기 서 있어요.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동현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애 씨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예솔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친엄마, 아빠, 새엄마, 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전국의 여러분. 모두 다른 관계지만 모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만 명의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예솔아, 사랑해. 우리 국민 손녀. 예솔아, 파이팅. 그날 예솔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상처가 예솔이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깊은 감정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현 씨, 서연 씨, 미애 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예솔이. 조금 특별한 가족 구성이었지만 모두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애 씨가 예솔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솔아, 정말 멋있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동현 씨도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서연 씨가 예솔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솔아, 언니도 감동받았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솔아,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께서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예솔이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모두 함께 안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조금 특별한 가족.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박예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위로를 주고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예솔이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미소 짓습니다. 위로받고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예솔이 세상에 준 선물입니다. 천재 소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모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모든 어른들에게 사랑은 혈연을 넘어섭니다. 진심은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가족이 됩시다. 오늘 예솔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